자신감 있게 잔다고 안 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또 잘했다는 부분도 있고. 난 잘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네, 공정 가세를 표방하지만 정책 목표, 가세 원칙, 시장 역량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 가세가 주거 이동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 부동산과 금융 자산 간 과세 형평성,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여론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실까요?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한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결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해도 다 압도적인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45%고 찬성이 긍정이 24%입니다. 무려 21%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뭐 좋은 얘기 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8%까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원 여러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마구마구 들끓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참여 입법센터의 조회 숫자입니다. 조회 숫자가 14만 8,790회에서 국민 의견이 17,246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조세 정상화입니까? 조세 폭력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달린 것 중에서 제발 ETF처럼 하지 말고 이 제도를 실행했을 때 연구 용역 맡겨서 신중하게 천천히 실행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나요? 대통령 임기 맞춤형 대책 반대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 주택수의 한 99%까지는 이렇게 되는 아니, 거거든요. 부총리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게 팩트라니까요. 거주하는 하여튼 자, 주택에 다음 대해서는. 봅시다. 네네. 그거는 뭐 부총리님 혼자 앉아서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 분노는 끓고 있어요. 이래서 정책 실패 해부도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그 조세 개편 관련돼서는 메스라고 그럽니다. 메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다음. 자, 그 조세 지출 관련돼 갖고 재정 전환 17건 했죠. 네네. 이와 관련돼 갖고 국민의 권리를 정부 재량에 맡기게 되면은 고무줄 예산이 될 수가 있다. 부총리님, 우리가 조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맞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재량으로 예산으로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또 뭐 규모가 변경할 수 있고 또 여기 정부 다수 여당이잖아요. 다수 여당에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편성이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예. 본 의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선거 때 정부 여당이 대상, 그다음에 지원 규모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현금 살표성 사업에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가 산업의 정치화가 아닌가. 국가 사업의 정치화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재정 사업을 전환한 것은 국민들은 직접적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처에서 더 많이 늘려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냐고요. 야당의 숫자는 비록 적지만 예. 야당에서 이런 선신성 포퓰리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 자, 기획예산처 장관님, 이와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가 이 재량 예산으로 갖고 오는 예산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을 때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될 건데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 지금 재정 전환 17건 넘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가령 그렇죠. 뭐 출산세 공제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 출산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 예측은 재정 지출을 하는 정확하지가 거 않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우리가 예산은 아이고, 예측 영역이니까요. 해마다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요. 올해 나갈 거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넘치면 이거는 불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 좀 혹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할 일 없겠죠?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확신하시죠? 오히려 재정으로 전환하면은 첫 번째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연말에 공제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17건에 사업이. 대해서 다 지금 뭐 분석해 놓은 결과 갖고 계십니까? 이제 내년 예산이 조만간 제가 발표되면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장관 이거 예. 다 그 분석해 놓은 거 갖고 계세요? 네네. 17건에 대해서 네, 나중에 방을 연차별로 보내주세요.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여주세요. 다 들고 있습니다. 예산에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다음에 주가 누리기 인위적 주가 누리기 방지법하고 또 하나 우리 그 생산적 금융 ISA 관련돼 가지고 정부안 발표하자 청년과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거센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정확하게 준비 안 했다라고 질타를 하게 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뭐 협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입법 예고하기 전에 예, 뭐 다 저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그냥 입법 예고한 겁니까? 그 청와대하고는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아직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협의했. 전면 재검토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분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경부는 무능한 것이고 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만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소영 안 하고 정부 안 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소영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오히려 재벌을 도와주는 거고 조세 회피를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예, 뭐 전면 대검토라는 게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말. 그럼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전면 재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일부만 살짝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 국민들 뜻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네. 다음 고가주택 잡으려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연초부터 그 구 트위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투기 억제 부동산 조세 정상화 아주 수없이 많은 글들을 올렸죠. 그리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종부세, 양도세는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고가 비거주 주택에는 아주 그냥 세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그 세제 개편안을 내놓게 되니까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좋지만은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조세법에 담아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재경부가 제정신인가? 분석해서 했는가? 아까 분석했다 그러셨죠?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발이라는 게 부분적이죠. 전체적으로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부당한 좀 약간 그런 점이 있으면 약간이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내가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그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네, 의원님. 근데 제가 몇 번 말씀. 자, 또 하나는 주택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30억까지는 저희들이 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국민 그게 별로 와 닿지가 않아요. 장관님.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계속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뭐 그런 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도 잘하시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께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따지는 이런 그 단체가 있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1,601건이나 이게 접수가 됐다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님 정치하시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10,000건 정도 넘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정너 철학이 낳은 대참사다. 이번 그 조세 개편은.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면 재검토하라. 예, 의원님, 그래도 어떤 정책을 볼 때는 더 잘했는 부분은 더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시가 30억 미만은요. 대통령 지지 작들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30억 미만은 그들이 얘기하면 좀 세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자꾸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가면 20%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비거주하는 부분은 자꾸 보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주로 전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네. 따지지 말자, 구간하지 말자. 김장지 김민석 당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갈 길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은. 다음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20% 떨어진다니까. 자, 우리 이미자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